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세상 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산자군도 한번 이쪽이 당했다가 상황이 반대로 바뀌어서 저쪽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그런 사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죠. 구독자분들도 이 사연을 들어보시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서울에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덥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밖으로 나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들이 산 유튜브에는 굴곡진 인생 별표를 다루는 별표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랑 많이 보내서 들은 얘기는 제 인생이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시간이 늘어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어렴풋이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3대 치고는 빨리 결혼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원하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대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그때는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비록 제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때 조금 일찍 결혼한 나머지 우리는 살림을 마련하는데 고생했어요. 시댁이나 친정 둘 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대 후반인 남편이 벌어놓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꿈꾸게 됐어요. 그 시기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월세방에서 시작하였고 사실혼 상태였습니다. 소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죠. 시작부터 조들리면서 출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원래 어떤 작은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직업은 안정적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는 매우 듬직한 존재였습니다. 한편 남편에게는 형님이 계셨는데 당시에도 돈을 참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그리 잘 되시다고 하셨던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 도움을 주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한 그분은 시속 이외에 동서까지 회사에 나가서 일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수태가 어떤 일이 있든 항상 말을 틀어놓지 않았어요. 우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시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연세가 들어도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니셨고 거기에 시험을 하니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할 질환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장남인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도 손입정서만큼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시어머니는 병원 다니시면서도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시원찮아서 계속 귀찮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아세대이니 그렇게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살림만 배워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애 태어나면 더 바빠질 텐데 지금 쉬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유가 있다면 도와드릴 테니 좋으시면요. 아들들이 바빠서 당신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분을 미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버느라 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속과 동서는 돈도 옷이 되게 거의 들이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질환으로 인해 병원비가 제법 들어가고 시아버지도 건강이 점차 좋아지지 않고 계시는데 형님은 전혀 도와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여보, 우리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돈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금 택시 운전 일도 거의 못하셔서 병원비 때문에 미안해할 수 없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말은 해봤는데 모르지. 뭐 맨날 돈 이야기 나오면 피하잖아.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고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죠. 나중에 진짜 내 배에서 많이 벌어다 줄게. 아, 정말 위원회, 그리고 고 넣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잘 안 해줬어요.
남편의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잖아요. 젊음. 그걸 가지고 탓할 마음은 안 들었어요. 드는 분들은 무슨 짓이냐고 그 돈을 왜 들이냐고 할 분들 계실지도 몰라. 두어 사실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정도 돈이라면 부모님에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여러모로 도와드린 것은 아니고 최대한 몇 배 만 원 정도 해준 정도였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서 해야 할 형제의 본분도 아닌데 돈도 주지 않고 돈을 중시하면서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할 행사를 무시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언짢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며칠도 되지 않은 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당당하게 항의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수행자가 건전히 도와서 같이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시속하고 동서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녁 식사를 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저녁 식사가 다 차려진 후에 시를 딱 맞춰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 하동사, 내가 좀 일찍 왔으면 하는데. 안 해요, 형님. 방금 다 차린 거야? 그래, 그래.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아니다. 그냥 앉아서 먼저 먹자. 꾼이야. 배고프지? 지금 많이 지났어. 내내 어머니와 이도가 어머님께 머리를 씻고 이거는 동사꽉한 상황을 향해 평소보다 인색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지없는 동서가 선물을 꺼내 주어서 다 먹어 쓰러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냥 저녁을 함께 먹자고 모인 거였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제주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이랑 같이 일주일 놀다가 왔는데 거기 옷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동삼은 평생 그런 곳에 가 보시길 못하셔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기념품 하나씩 샀어요. 동서는 물어줄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시끄러운 수다를 듣는 동안 포장을 열어보니 진짜 열쇠고리가 하나씩 들어있더군요. 기가 차네. 동서는 자기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이따위 열쇠고리를 저하고 시어머니께 선물로 사다 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순하고 좋은 분이세요. 활용문을 사용하여 길이 주어진 문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동료의 자랑을 들어주고 계셨더군요. 저녁 식사 드시겠어요? 어르고 지도 남편도 모두 순한 분들이라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열쇠고리 비싼 거야? 동서를 잘 쓰라고 하면서 손위의 동서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며 깔깔 웃더니 군요, 제 성격이 그리 순하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땐 그냥 신데렐라 같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열쇠고리 따위를 이가 쓴다고 이걸 사와가지고 열쇠고리란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내고 있는지 짜증났어요. 하지만 그걸 티내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야, 도서 이 여분이 있으면 코펜하겠습니다.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긴 돈이 있어야지, 그렇지야. 돈 벌기가 쉬운가 어디? 손이 통소는 농담처럼 말하면서 웃었고 저와 남편은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죠. 사람들은 앞에서 그게 할 소린가요? 저희 집이 남편 외엔 놓칠 게 없는 양반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신데 가족의 평화를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조용히 하고 넘겼어요.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제가 알게 된 바로는 우리 가족은 알콩달콩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월급이 조금 부족해서 남편이 사업을 고려하게 됐어요. 실은 영업사원으로 일해 오신 분이라 결국은 창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수익은 처음에는 적게 나오죠. 하지만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야 수익이 생기게 되어요. 저희는 모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 현재는 대출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된 부분이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죠. 물론 걱정은 했지만 예상한 범위 내라서요. 하지만 쉽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월세로 살던 빌라에 집주인이 전화를 주셨다. 애기 엄마, 지금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받으신 아주머니께서 네, 말씀하세요 하셨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말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비워주어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나요? 심장이 쿵 내렸다. 사실 그 빌라 주인 아주머니께서 마음씨가 착하시고, 저희와도 친분이 있어서 저렴하게 살고 있었다. 결혼 직후부터 거주하고 있어서 그동안 월세나 보증금의 변동이 없었는데,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웠다. 그래서 더욱더 이내 갑작스러운 통보가 당황스러웠어요. 미안한데 3달 끝까지는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급하게 우리 딸이 결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죄송해요. 아주머니는 말투가 그렇게 발칙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급하게 하는 사정이라면 그리 좋은 사정은 아니겠죠.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정을 알아봐야 주인집이 3달 뒤까지 나가려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요. 당연히 남편도 황당해하면서 당황한 얼굴을 지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사업 자금도 부족한 모양이라 큰일이네요. 일단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집중해서 알아보라는 의미죠. 알겠어요. 갑자기 집을 구해야 할 때 그 급박한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 날부터 돌바다로 다니면서 부동산을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헤매었어요. 그런데 여긴 3층 집은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많았고 또한 3개월 안에 옮겨야만 한다는 난관이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월세를 높여야 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러다가 결국 집 하나를 찾아냈는데 문제는 전세금이 1억이라는데요. 1층 빌라라 애를 키우기도 편할 것 같았지만 전세금이 1억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넓고 재범이 넓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보다 신축이어서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1집 외에는 제 시계밥에 딱 맞춰줄 수 있는 집이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과 앞머리를 싸매고 서로 상의하고 있어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은 여유 자금이 없으실까요? 큰 돈이 어디에 쓰이게 돼 1억이나 되는 돈을. 아, 역시 그렇겠지. 그래도 한번 말은 해볼게요. 방법인 나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지. 그래서 저희는 알을 잡고 시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드렸어요. 15만 원에 고민해 보겠다고 어디에서 대출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서 빌려주시겠다는 고마운 말씀하셨죠. 자식이 돼서 능력이 없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도 돈을 구할 방법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하게 다른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분은 손 씻기를 하시는 한 분이었는데요. 동생 서방님이 다른 분께서 우리 그이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서방님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이가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해서요. 언제 받으시나요? 어제 이야기했다가 오늘 빌려주신다고 하셨더라고요. 동서는 잘 몰랐네요. 부부 사이에 그런 것도 서로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손이 불쑥 말했어요. 그 말투가 정말 얄미운 편이라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타올랐어요. 한 남자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빌리게 하는 걸로 변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생 사이에서는 빌려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고 있다고 생각해. 결국 난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주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나는 머리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남편이 퇴근하는 걸 기다린 뒤 그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먼저 빌려달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시부모님께서 시속한테 말씀하시면서 좀 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도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좀 곤란하기는 늘 1년 내로 못 갚을 텐데 이제 안 받고 빌려준다니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가족과의 돈 거래가 절실한 흔들단 형님의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에요. 평소에도 그렇게 믿을 만한 형수님의 말씀이라면 형님도 빌려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속이 답답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돈을 구한 덕분에 이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좀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때 길바닥에 앉아서 걱정하지 않고 즐길 수 있었어요. 분명 감사한 일은 감사해야겠어요.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어요. 예상대로 동서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거든요. 동서가 이제 우리 일 좀 도와줘야겠어요. 하루는 저를 집으로 부른 동서가 대놓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전 한참이나 돈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어 좀 몰랐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억을 더 이상 빌려주는 거니까 동사도 뭔가 해줘야지. 안 그래? 그럼 여향님.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것만 치해 동석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주고 식사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살림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깔깔거리면서 동서가 말했어요. 전 정말 황당했어요. 우리가 돈을 빌린 입장에서 뭐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계절에 가정부처럼 부려먹겠다는 소리를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자를 받지 않고 가벼운 도움만 주면 된다는 게 아니었나요? 동서가 얼마나 좋다고 그러면서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부터 저를 부르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나를 부르고 집안일을 시키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부터 오라고 했는데 와서 솜을 빨고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정말로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이제 안 한다고 말하면 정말로 굉장히 심하겠죠. 1억을 돌려줄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A담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는 걸핏하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떼나며 그 대신 이를 생각하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 생활을 며칠 동안 참다가 동서가 계속 불러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죠. 여부와 형님이 나를 가정도로 부리는 것 같아. 아니 가정부다 아니고 좀이야 좀. 무슨 일인지 대체 어떻게 이러냐. 미안해요. 형수님이 진짜 저런 사람을 주는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도를 넘게 황당한 동서 잘못이야.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했다. 조금만 참아주면 사업 상승만 있으면 사실 1억 정도는 금방 말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참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반년 정도만 있으면 돼. 반년? 대여섯 개월 내에 가정도 노려해야 하는 건가? 답답한 수가 없어. 알겠다. 어떻게든 참아볼게. 어쩌겠어. 당신, 내가 다 나가서 왕하고 이길 수 없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정말 날카로운 수가 없었어. 다른 분들은 그런 절에서 뒤집지. 그래서 그런 분 하시는 분도 없을 거야. 원래의 목적이 돈이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동서의 가정부. 이제부터는 애를 챙기느라 시간이 모자라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일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청소와 빨래를 맡기고 그 다음에는 설거지까지 맡기게 되었고 그 뒤에는 강아지 목욕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요리까지 부탁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애를 돌보기 힘들 정도로 시간을 모두 빼앗기고 있어요. 형님, 이제 애를 보러 가야 돼요. 수업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일찍? 아직 뭘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데요. 베란다 청소, 유리 닦기, 화장실 청소도 아직 안 했네. 아닌데. 동석이 손이 안 가서 어떻게 할까요? 면적이 너무 넓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느려? 지금 오전에 최대한 빨리 청소를 다 해야겠죠. 화장실도 아직 정리를 해야 해요. 동서는 정말 가정부를 고용한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깝다는 말까지 제 앞에서 하더군요. 동서는 내가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쩍 몸을 빼준다고 생각했고 제게 그런 대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 아이를 데리러 갈 때 눈물이 나요. 평범하고 뛰어나지 않은 삶이라도 남편이 벌어다 준 밥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더구나 그게 가족들 중 한 명인 손 이동설의 손자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더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하기는 참 어렵네요. 더 부탁해봤지만, 그래서 그동안 남편은 정말로 밤잠을 줄이면서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 자신이 돈을 빨리 버리고 갚아 잊어버리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제 남편이 그렇게 노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투정만 부르고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정부가 아닌 가정부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는 동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은 채로 손가락 끝으로 지시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특별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요구에 따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형수님의 말을 안 들어주되. 왜냐면 이제는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서 돈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일이면 남은 3천만 원을 갚아야 해서 형님께 빚이 없어질 거예요. 더 이상 종 때리는 대우를 받아서 힘들군요. 진짜 언니, 남편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고 있는 걸 몰랐어요. 한꺼번에 다 갚지 못하고 조금씩 갚은 거라서 그동안 너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 사전에 좀 말해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고민했어. 미안해요.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다 갚을 거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남편은 이렇게 힘들게 시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너무 자존심과 상처를 받고 힘들었던 것 같아. 남편의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 새벽같이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오늘은 좀 일찍 와줘서 대청소 좀 하게. 아주버님, 한숨 못 들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저희 그이가 오늘 돈을 마저 다 갚는다고 했어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 나는 싸늘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동서는 잠깐 침묵한 후, 아니, 그래도 3천만 원어치 오늘 이자까지 쳐서 오늘까지는 일해 하는 거야? 아니야, 동서가 삐진 것처럼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정말 돈 때문에 동사하고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형제지간에 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앞으로는 우리 집 살림을 안 도와줄 거야? 크기가 무엇이니? 집안 살림을 지금처럼 계속할 거예요. 형님네 집안 살림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려울 때 도와준 손이 사람이자 이제 돈을 갚았으니 남을 날아갈 거야? 동서, 정말 너무하네. 나 체력 약한 걸 알면서 게다가 우리 그이 회사에서도 다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우리 중 한 명이 그것에 조금 이중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거야? 순간 머리끝까지 얽혀버렸어요. 몇 개월간 저를 가정부 취급하면서 일 시켜 먹은 게 완전히 까먹은 건지. 무슨 손익인 사람에 대한 도움을 받으며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못 도와드릴 것 같다면, 집안일이 힘들다면 사람을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으로는 사이다를 로막수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손을 놓은 이유로 그냥 그 일을 마음에 묻어두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남편의 사업이 정말 잘 되었어요. 영업사원으로 매우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남편이 정말 사업에 열정과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잘 시작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고 해요. 일반적인 월급쟁이와는 다른 한 번 더 잘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5년 전부터 성장해왔어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집은 아주 풍족해졌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생활비를 챙겨들 수 있었고 냉도 초호화로 몇 번이나 보내드렸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매우 민망해하면서 이런 걸 보내준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더 해드리고 싶을 뿐이었어요. 경험기도 저희가 다 전담해서 드리고요. 사실 수송해야 하고 분담해야 하는 일이지만 워낙 이런 쪽으로는 돈도 안 쓰고 힘도 안 드는 사람들이라 기대치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죠. 그 사이 시장 내에서 회사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바쁘다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제차로 팔고 국산차로 갈아탔다고 하고 집도 줄여서 이사 갔다고 해요. 좀 심상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동서는 절대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나서는 저희끼리 일이나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하지 않고 길을 쓰고 자기 자신이 더 잘 쓰고 산다는 식으로 명품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저는 어차피 돈을 많이 벌어도 명품에 목숨을 거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뭐 그러냐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전세금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5년 정도 전이었던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형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금씩 돈을 쓰고 있는 중이었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작은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의 액수가 많아서 남편이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아? 30만 원? 뭐, 전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사업이 잘 되어서 30억 정도의 자금은 있었지만 그만큼의 큰 돈을 동생한테 빌려주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안내해 주세요. 당신이 1억을 빌려달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걱정했었어. 그냥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고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궁금했어.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돈이 돌아가며 막힐 때면 어떻게 할지 생각은 못했어. 남편 형이나 같은 가족이 도와달라며 요청을 거절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 결국 돈을 빌려주려면 모아야겠지. 그게 맞는 방법이겠지. 어이없지만 3억이라니 정말 큰 돈이야. 너는 어떡하려고 해? 그때도 우리한테 이자를 받지 않겠다며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했었지. 언제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금방 주게 줄 텐데요. 아주버님 요새 석회석 안 촌 것 같은데 제대로 차용증 쓰고 할 거니까 남편은 저 안심하게도 말했어요. 돈 버는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좋은 생각해냈지요. 아, 그러면 좋아요. 무이자로 해요. 그래도 되지? 당신이 찬성해 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 좀 종종 부려봐도 돼? 전까지 걸으면서 웃음 짓고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너무 모자랄 듯한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돈 빌렸을 때 형님이 난 더 익숙했던 거 기억나? 아, 그래. 당신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요즘은 일이 없었어? 그렇지 뭐. 그 후로도 3살 동생은 틈만 나면 나한테 손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려 먹으려고 했어. 하지만 나도 성격이 그래서 박순하지만은 아니거든.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형님의 하시라고 전 더 못하겠다고 솔직히 말했더니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 그만주기 시작했어. 다음 날 남편이 시속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래서 바로 동생한테 전화했어. 형님, 지금 집이세요. 어머, 동생, 어쩌면 좋아? 남편 집이지. 오늘 별일 없으신가요? 응, 꼭 그래야지. 이따 회사 나갈까? 쉬울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함께 식사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동서는 아무 생각 없이 웃으며 올 거라고 했어요. 평소였다면 재수 없는 소리를 하겠다가 말해서 식사 메뉴는 뭐야? 시간은 언제가 좋아? 물었었는데 양반이었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더니 그 후로 아주 공손하게 왔어요. 좀 우습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치며 쏠린 사람 친구가 노래하는 거 보려고 왔다고 해요. 오전 11시쯤 왔다가 아침 겸 점심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어요. 동서는 일부러처럼 웃으면서 그러대더라고요. 아, 서방님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셔서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너에게 빌려준 것 잊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이번에 50만 원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말로 어필하던데. 웃겨. 솔직히 그때에는 1만 원이었고 지금은 3만 원인데.
그리고 또 그때에는 아무 응답 없이 빌려준 건 아니었잖아. 우리에게 1만 원 무이자로 빌려주신 거잖아. 그래, 그래? 아, 이번에 5만 원이 넘는 돈 무이자로 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도 뭐 잘못은 없잖아. 맞지. 그럼 이자 비용 대신에 혹시 형님은 저한테 뭘 해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웃으며 물었더니 그게 농담인 줄 알고 함께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어머, 동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뜨거워도 해줄게. 아우, 이제 비용 대신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엄마, 그런 거구나. 다행이네요. 그럼 합의된 상태로 진행해도 될 거예요. 뭘? 저희 동료 빌렸을 때처럼 여형님, 우리 집에 와서 살림 도와주세요. 저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고, 동료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표정이 각이 않더군요. 하니, 저희가 그렇게 몇 개월을 절 부려먹고 난 뒤, 이제 와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표정을 짓다니.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 아무런 곱셈도 없거나 잊어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솜이 됐어요. 뭐요? 정말로 떼어질 정도예요. 저도 정말로 그때도 아팠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다음에 있다는 건 기쁜 일이고 이젠 아이가 있는데 아무것도 잘 몰라서 어려워요. 매번 집에 가서도 와주었죠. 문제 있나요? 아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무이자로 무작정 무기한 빌려드리기는 안 되니 상징을 좀 고쳐야겠다고 제가 전화했어요. 아쉬운 표정을 지으니 상대방은 당황해서 손을 마구 휘둘렀죠. 아니에요.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 내가 좀 당스러운 것 같아서요. 거부스럽게 엿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던 것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딱 그 정도만 하면 돼요. 더 말 안 하니까요. 제가 깔깔 웃음에 동서가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모르는 듯한 얼굴을 짓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소파에 앉아 동서에게 말했어요. 그럼 일단 4가지부터 해주세요. 손님이 갑이고 제법 과학적으로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과 남은 음식에 대한 처리를 알려주셔야 했거든요. 그 설거지 일이 정말 많아 보였지만 동서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다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짧고 심각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마무리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저는 컵에 커피를 따르고 말했죠. 형님, 설거지가 다 끝나셨으면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요즘엔 너무 청소하기 싫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날린다고 해요. 부탁하고 말하자마자 저는 뒤로 쭉 기대했습니다. 저희 집이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부터 소파도 큰 걸로 바꾸어 놓고 나왔거든요. 당연히 집도 옮겼고 큰 집으로 옮긴 덕분에 청소하기 귀찮았는데 잘 되었다 싶었어요. 동서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저가 청소기가 있다 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척보아도 이 상황이 처음 겪어본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아, 그러니까 2에서 5년 전에 그렇게 나였다고 했나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나 그때 판을 믿고 있던 거예요. 당황한 표정으로 동서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만 들어가는 건 누구나 판 아상이잖아요. 그런데 약이 올라도 버티고 싶더라고요. 내가 무슨 심수를 부릴 줄 몰라 그때 당했나 싶어서요. 조용히 동서 가일만 하고 있는데 괜히 아려워서 그렇죠. 사실 1억 기자 구사를 먹이자 하고 다른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형님이 저한테 3배 정도 더 일을 해주셔야겠다. 그때는 내가 왜요? 그때 저도 귀건히 일을 해드렸잖아요. 그건 진짜 성심성의껏 집안일도 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은 하는데 왼손으로 거실에 물걸레질을 이틀에 걸쳐 한 번만 시켰던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전적으로 담당하고 바퀴약도 내가 놓지 않고 다 공부했었어요. 동사 할 말이 없는 듯이 꼭꼭 한 말을 삼켜요. 그렇게 소파의 인원체까지 계속해서 내가 먼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갔었고 버드로 고민했어요.
형님, 근데 진짜 우리 집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셨던데요. 누나가 학교에 가져가야 한다고 채소랑 볶음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하셨던 거 기억해요. 아, 크게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맛도 너무 없다고 저한테 느껴졌어요. 엄청나게 잘 해주셨어요. 아, 그때 나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형님, 그랬군요. 미안해요. 형, 모든 것이 끝나면 쉬지 말고 다른 일도 찾아서 하세요. 왜 그렇게 게을러지시려고 그러세요? 손발이 잘 움직이는 사람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동사는 자신이 한 죄로 인해 발끈하려다 도망갈 수 없어서 속상해 한 모습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요.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 그렇게 당하고 아무런 위로도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형님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면서 3억이 나오는 건가요? 이것도 동사가 저한테 계속해서 실행 소리를 해주던 레퍼토리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전세 자금이 모자랐던 거였고, 사업 초기에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돈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돈을 못 벌어 문제이고, 저는 관리를 못해서 문제였죠. 제가 좀처럼 집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남편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퍼부어 왔어요. 아, 형님, 그렇잖아요. 맨날 저한테 그러시면서 돈을 잘 벌어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고, 돈을 못 벌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아주버님은 계속 사업단 쓰던 분이 어쩌다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일부러 해시라세로 쓰면서 농담처럼 말했어요. 동서는 듣다 듣다 참을 수 없는지 울컥해서 절 노려보다 보며 동석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뭐예요? 돈을 못 번다는 거, 우리 그이가 어디가 어때서? 아, 이거 형님이 저한테 할 수 없던 소리잖아요. 그 삶 잊으신 거 아니죠? 크게. 동서는 참을 깁니다는 거짓말도 못하고 입술만 씹어대더군요. 어찌나 재미나던지. 그리고 저는 거의 그로부터 10일간 동서를 하루도 안 빼고 불렀어요. 전화할 때마다 3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 내셔야 돼줘야죠. 소리를 반복하면서 불렀더니 나중에 동서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고 할속 폐지했습니다. 더군요.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에요. 조금씩 미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만큼 불편한 건 없거든요. 몸만 편한 게 아니라 동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절 불러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열흘이 지난 쯤 타이밍 좋게 수속이 우리 집에 오셨죠. 시속은 케이크를 들고 와서 웃음 가득하게 오셨죠. 재수 씨에게 구마오수라고 말해야 했는데 내가 진작 인사를 해야 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별 말씀을. 씩씩하게 웃음 지으며 인사하고 남편과 대화했어요. 사업에 관한 대화는 아니었죠. 케이크를 넣고 술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례하지만 잠시만요. 정말 너무 죄송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며칠 전에 우리 부인이 한 일 때문에 마중을 온 건가요? 네,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요. 그렇군요.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실수한 것이 사실이라서 인정하려고요. 미안합니다. 그때 사과해야 했는데 늦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님도 저를 도와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신뢰가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사과했으니 이제 그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끌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많이 속상했다고요. 그래요. 정말 미안합니다. 재수 씨께서 숙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동서가 전혀 부르지 않았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다가 동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미안해, 동서.
내가 너무 과격하게 행동해서 미안해. 아, 별로야. 미안해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좀 푹 풀렸어요. 어차피 끝날 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주니까 좀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당신의 팔을 꽉 안아주면서 시 좋은 서초 커피나 드세요. 이제 잊어버릴게요. 우리. 그래서 결국 현재는 동선의 집안과 우리 집은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일이 있으면 역시 역지사지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